오늘 우리 K 증시는 어제 잠시 육구전자로 치욕을 당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7만전자로 복귀하면서 코스피는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 했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가 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총 상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오늘 빠져버렸으니까 당연히 코스닥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여기는 일장일단이 들어 있었는데 항상 저 나름대로는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팩트와 분석을 전달해드리려고 하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요즘 외신이든 내신이든 하여간 전 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에서 많은 산업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뭐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자금 유출 막으려면 어느 정도 금리를 구색이라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이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있었던 거고,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 K 증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양털 깎기가 이제 깊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개개인의 그 포지션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의 경우는 일단 뭐 10만 원대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그야말로 뭐 양털 깎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100만 원 위에서 들어간 분들의 경우는 이건 무슨 양털 뽑기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신용미수까지 쓴 분들은 거의 양털 끄슬리기 정도로 그냥 막 털을 불질르는 좀 그런 고통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일장일단을 하나씩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위안이 되는 일장은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랑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안 좋았었다. 그래서 우리만 빠진 게 아니다. 뭐 이거는 일단 첫 번째가 그 볼보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폴스타가, 또 이제 특히 우리 SK 온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를 만드는 그 폴스타가 간밤에 2.24% 급락을 했는데, 이유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1억 5,5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고, 거기다가 가이던스까지 하향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쇼킹한 3분기 실적을 드러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내후년 2025년 출고 대수 목표치를 기존 29만 대에서 이번에 15만 5천 대와 16만 5천 대 사이로 정말 반토막으로 줄여버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폴스타 CEO는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고 대수를 줄이고 그 사이에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더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변모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처럼 전기차 팔아갖고는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만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리담회를 계획했는데 박리방매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간밤 테슬라의 경우는 원래 장중에 한 3% 가까이 빠지다가 그나마 낙폭을 많이 줄인 게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신형 출고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서 야 이제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회복이 되나 보다, 이런 해석이 붙은 덕분이었고요. 대신에 어제 마감 후에 실적 실망 발표하고 올해 출고량 그 가이던스까지 내렸던 루시드는 장중에 8%대 급락 나왔고, 그리고 어제 참 이 댓글 많이 봤는데, 너는 왜 루시드 실적 망한 것만 얘기하고 같은 전기차 중에서 리비아는 실적 대박 나는데 얘기 안 하냐고 하셨는데, 그 리비안 뭐 일단 실적이 강력했지만 그 실적 효과는 어디로 증발을 해버렸는지 역시 오늘 새벽에 2.4%대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그럼 뭐냐면은, 간밤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번 주 톤당 15만 위안이 깨진 지 1박 2일 만에 또 한 번 신저가 연저점을 또 찍었는데요. 물론 곧바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SMM 그 상하이 메탈 마켓 측 분석에 따르면은 최근 다운스트림 양극재 기업들이 재고로 확보해 놓고 있던 탄산 리튬을 시장에 도로 내다가 되팔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급을 조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2차 전지 소재 수요 감소에 대비하는 거고, 그래서 원물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걸 시장에 도로 내다 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전해드렸던 미국의 에코프로 위상, 바로 앨범알 주가는 간밤 추가로 2.5% 넘게 빠지면서, 야 누가 바닥이래, 아직 바닥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최대 리튬 채굴사 앨범알이 최근 중국 리튬 업체들하고의 치킨 게임이 붙은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앨범알의 이제 글로벌 리튬 시장 점유율이 13%,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63%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 마켓 쉐어를 앨범알이 이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출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중국 리튬 업체들한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이제 또 완전히 내리막길로 쏟아지듯이 그렇게 밀려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또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다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뭐 직접 취재를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적 보고서에서 착안을 했는지 하여튼 아예 기업명까지 딱 박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이 3사가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이 전기차 업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네요. 그 다음 이제 1장 1단 중에서 1단은 뭐냐 하면은 우선 미국에서 한때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좌지우지했던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또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10월분이 월간 2.3% 하락,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 가격 하락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토론 금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할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신차가 7% 중반대니까 중고차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중고차 판매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차종별로 보면은 뭐 굳이 전기차 중고 가격이 어떻다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기 분류해서 보면은 가격대 기준으로 전기차가 들어가는 이쪽 럭셔리하고 미드 사이즈 항목이 더 조금 중고차 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최근 전기차가 안 그래도 IRA 보조금 혜택도 주어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 할인까지 더해서 주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의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다네요. 그래서 전기차를 한 1년 타다가 중고로 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이제 중고차 시세에서 이거 보조금 얼마 받은 차냐, 또 캐시백 받았냐, 또 할인 전이냐 후냐, 이런 거 다 그 적용하는 게 서로 입장 차이가 엄청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목이 메네요. 하여튼 이게 근데 또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 K 중고차 시장까지 또 지금 전이가 되려는 움직임이 오늘 나왔는데요. 바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받고 구입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의무 운행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네요. 일단 요거는 뭐 한 사람의 오너가 강제로 8년을 계속 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는 얼마든지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고차의 경우는 해외로 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산 전기차의 경우는 뭐 등록증 가지고 조회만 해봐도 바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의무 운행 기간이 안 끝나고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20%를 토해내야 된다고 규정을 이제 했었던 건데 이걸 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8년 동안 전기차 운행하면서 이제 현재로서는 기준이 8년 내 혹은 주행거리 16만 킬로 내로 이제 배터리 성능이 70% 유지되는 조건으로 이제 배터리 교체 주기도 여기 연동이 돼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장거리 많이 타시는 분들의 경우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이걸 국내에서 뭐 중고차를 팔자니 똥값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업자한테 넘겼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막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전기차가 또 차값의 50%가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를 만약에 8년이 안 돼가지고 교체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죠. 중고차 가격보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더 들 수 있죠.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이제 중고 배터리 이쪽 시장에는 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자,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장기로 뭐 2025년이든 2030년이든 하여간 그렇게 투자 기간을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명의 매도 리포트 한 장, 그리고 저 같은 유튜브 뉴스 캐스터의 영상 하나 때문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무너질 일은 없지 않냐. 그냥 다만 그 빚내서 한 투자가 아니라면 버티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그런 자신감만 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건데, 반대로 이 정도로 무너질 기업의 주가면은 본인이 선택을 잘못했던가 아니면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너무 높게 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대신에 이제 음모론에 또 사람이 한번 몰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뭐 친중 매국노 세력이 개입을 했다 뭐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쪽으로는 중립인데, 근데 분명한 거는 에코프로든 뭐든 하여간 K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쓰는 그 원재료 90%가 다 현재는 중국산인데 굳이 친중 카르텔이 우리 K 2차 전지 업체들이
사업 말아먹으면은 자기들 고객 하나 죽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할 것이며, 또 그럼 친중 카르텔이 여러 분파가 또 있다고 또 그렇게까지 주장하면은 그때는 정말 메비우스의 띠로 된 음모론에 굳이 갇히는 건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말 나온 김에 어제 마침 그 배터리 아저씨 그 팬클럽 분들이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다가 그 매도 리포트 낸 하나증권 김모 애널리스트를 길에서 마침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모 애널리스트가 이 시위를 뭐 구경하러 갔던 건지 하여간 여의도가 그렇다고 무슨 저 마라도만한 조그만 섬도 아니고 그 넓은 데서 하필 어떻게 그 시위대하고 그 애널리스트가 길에서 딱 마주쳤는지는 몰라도 하여간에 저는 뭐 이 영상이 저작권에 그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틸샷으로만 보여드리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배터리 팬클럽 분들이 보니까 연세도 우리 부모님 정도 되시는 분들 같던데 길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매도 리포트 왜 썼어 이유가 뭐냐고 막 따지고, 뭐 거기까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화가 나서 뭐 그러시는 거니까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달래드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분위기가 과열돼 가지고 못 가게 가방 뒤에서 붙잡아 채고 욕하고 저 새끼 얼굴 찍으라고 막 협박하고, 이거 지금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애널리스트는 또 뭐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또 뭐 피식 또 웃다가 또 더욱 그분들을 자극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원본 영상을 그 배터리 팬클럽에서 처음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욕바지로 이 나쁜 놈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역풍이 불면서 야 저건 아니지 않냐 여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결국 그 원작자가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SNS에 이거를 이제 이미 펀 날라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또 지금 삭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또 정치 갈등, 세대 갈등으로까지 지금 사태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 댓글에 보면은 MZ 세대들의 경우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요. 아니 우길기는 저기서 왜 또 나오냐. 뭐 매국노는 명백한 모욕이고 저렇게 중간에 사람 못 가게 막고 물리력 행사하고 욕하고 저런 거는 다 저거 법적으로 고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부터, 또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 고소는 좀 그렇다, 저분들도 저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하여간 난리예요. 참 그 와중에 또 저는 분명히 이런 댓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애널리스트가 메고 있는 백팩 가방 저거 어디 거냐고. 참나 저 뒤에 아저씨가 저거 탐나서 손으로 붙들었던 거 아니냐고 또 이런 드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지만 저도 전에 한번 여의도 갔다가 이 그 배터리 팬클럽 분들하고 한번 그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뭐 저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냥 제 눈에는 평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뵐 수 있는 선한 분들 같아 보였거든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또 지난 신풍제약 그 본사 앞에 시위도 또 생각나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이분들 중에 교집합이 있지는 않나 좀 걱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분들을 과연 저 지경으로 저렇게 길거리에까지 이 추운 날 나오게 만든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배터리 아저씨가 저분들 앞에서 한번 그 영상 또 보니까 일장 연설을 막 하면서 자기는 애국자고 에코프로하고 2차 전지 나쁘게 말하는 인간들은 전부 매국노다, 친중 카르텔이다 하면서 연설 마지막에는 또 양희은 누님의 아침이슬 노래를 다 같이 부르자고 막 김범 지새우 막 하던데, 이거 막 떼창하고 막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노래가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노래인가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그래서 매수 의견이거나 매도 의견이거나 둘 중에 하나 홀짝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속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법인 고객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요. 또 법인 고객들의 주문 수수료가 이들의 그 연봉 협상할 때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나는 매수 의견이다, 근데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나는 매도 의견이다, 그러면 이제 법인 고객들이 뭐 연기금, 국민연금, 그리고 뭐 외국계 그 운용사들이 다 보고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의견을 따르고 대신에
그 증권사에다 주문을 내고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절대 애널리스트가 개인 고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개인들은 수수료 면제가 대부분인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애널리스트 월급을 개인들의 수수료에서 준단 말입니까? 법인 고객들이 이제 수수료도 세니까 거기서 다 이제 운영이 되는 게 증권사 리서치 센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욕하고 화내고 또 심지어 이메일로 협박하고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 좀 곰곰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요즘 뭐 여의도 갈 일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저도 그 김 뭐 애널리스트처럼 12대 분들한테 둘러싸인다면 글쎄요. 저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저 애널리스트는 뭐 저게 직업이라서 뭐 직업상의 그런 고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마바라들 그러니까 이제 뭐 책팔이 강의팔이 그리고 회원 가입비 받고 종목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일종의 고객 서비스 CS 응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무슨 뭐 수수료를 먹었습니까? 아니면 회원 가입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홍보해주는 대가로 증권사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광고 협찬비를 제가 받았습니까?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제가 마지막 경고인데 본인 분노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배터리 아저씨랑 2인 1조로 열심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그 뭔 연구소 소장 그 양반이 이번엔 또 런던 고라니가 자기랑 주식 투자로 1억 방 내기를 하자고 그랬나 본데 저는 그런데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주식 장사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지령 내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너 왜 그 1억 방 내기에 응하지 않냐, 쫄리냐, 자신 없냐, 병신이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게 유도하고 또 라이브에서도 안 좋은 반응 이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저를 언급하는 것도 그거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재판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불리한 거는 뭐 상식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아직 그 판결문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구만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로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 본인 장사에 방해된다고 그런 식으로 장사치가 아닌 저를 굳이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니, 물론 장사를 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벌어놓은 돈 없고 노후 대비 걱정되면은 장사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불법만 아니면. 연구소 차려가지고 뭐 회원가입비 받고 종목 추천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경찰서든 법원이든 절대 하여튼 그런 장사치들하고 겸상을 단 한순간이라도 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법적 검토도 지금 다 마쳤는데요. 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이 컨텐츠는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인정받을 요소를 이미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10조에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K증시에서는 참 기가 막힌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선행 매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가지고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슈퍼개미 K씨가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방면이 됐습니다. 제가 당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그 양반 동서가 부장검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K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진짜 지금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맞냐? 바로 3박 4일 전에만 해도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또 죽어버렸냐? 사실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또 이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의 바로 창투사 이거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중기부가 3분기 벤처투자 펀드 결성 동향 분석을 공개하는데 아무리 지금이 뭐 고금리고 어쩌고 해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 실업 대책으로 모태펀드 그리고 이제 벤처 지원 계속 관리하는 거다. 이거 증시에서 창투사 업종의 수혜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자, 오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이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금리 결정이 없는 비공개 회의였었고 대신에 지난 10월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금통위원 6명 중에서 4명이 현행 3.5% 기준금리가 앞으로 0.25%포인트 더 올라서 3.75%포인트로 인상될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은 심지어 미국 연준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지난 10월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금통위 전체의 컨센서스는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큰 물가도 물론 걱정이지만 대출 연체율 상승하고 지방 부동산 부진 등 신용 리스크를 위시로 한 정말 찐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이런 쪽에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현상은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인 게, 오늘 내년 2024년 경제 전망을 발표한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 측은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이번에 2.2%로 내린 반면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기존 2.5%를 오늘 2.6%로 올렸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오늘 CPI, PPI를 동시에 공개한 중국의 경우는 먼저 소비자 물가 CPI가 연간 0.2%, 월간 0.1% 하락을 해가지고 예상치에 미달을 했고, 생산자 물가 PPI는 연간 2.6% 마이너스 찍어가지고 뭐 예상치 2.8%보다는 그래도 선방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국적 부동산 기업인 존스 랭 라살레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4분기에도 중국 경제에 의미 있는 회복이 나타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거는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간밤 그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유가랑 구리 등등 전부 추풍 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러다 내가 더 먼저 숨 넘어가겠어.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가만 있어봐. 오늘 외국계 리포트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거 어제 영상 때문에 신고 폭탄 악플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오늘 호흡이 그냥 라마즈 호흡법 하다가 지금 이게 다 빼먹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맥쿼리 증권이 K 방산에 대해서 이제 쭉 리포트를 썼는데, 먼저 LIG 넥스원은 글로벌 미사일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지, 28 전쟁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제 각국에서 미사일 저장고 우리 채우자 뭐 이런 건지 하여튼, 그래서 LIG 넥스원 목표가 10만 8천 원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다음 이제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 수출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신규 사업에서는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서 한화 시스템은 투자 의견 중립에다 목표가 13,200원.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수출 라인업 확대와 KF-21 군용기 수혜로 목표가 59,000원의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마침 오늘 노무라증권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는 목표가를 기존 79,000원에서 이번에 71,000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다음 이제 앞에 맥쿼리는 ST팜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도 역시 개선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의 목표가는 14만 원 콜했습니다. 다음 어제 에코프로 저격하면서 K2차전지라는 우물의 독을 풀어버린 골드만삭스 이 황금 양말의 저주는 오늘도 계속됐는데, 이번에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글로벌 동박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 압박이 이어졌고, 해외 설비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국내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악화는 더 심화됐다. 그리고 2024년 내년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추가적인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다가 또 중국 동박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지속과 가격 경쟁 심화로 동박 업황에 대한 신중한 시각을 유지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올해 6만 톤에서 2028년 24만 톤으로 4배 증설하겠다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야심찬 해외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럽하고 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의 생산 확대 계획은 지연될 수밖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5만 2천 원에서 오늘 앞자리 4로 바꿔서 4만 7천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골드만삭스 지금 이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종목만 바꿨다 뿐이지 전기차 업황하고 설비 투자 과잉에 대한 어떤 지적질은 앞으로 종목 바꿔가면서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요 골드만삭스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게 얘기하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양호했고 장기 연체율에 따른 선제적
그 충당금 적립으로 신용비용은 비록 올랐지만 연체율은 동종 업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에 비해서는 이 카카오뱅크는 소폭 개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투자의견 매수의 목표가 34,000원. 다음 JP모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를 VEU, 우리말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승인한 이후 EUV의 경우는 여전히 수출 통제를 받지만 첨단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 18나노미터 미만 D램 등은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9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넘어가는데 내일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11월 10일이고요. 마침 올해는 그 11월 11일 빼빼로데이하고 그 중국 알리바바가 만든 쇼핑데이 광군절이 토요일이라서 사실상 내일 하루 전에 11월 10일이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 설명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양자 기술 이쪽이 주목을 받겠고, 다음 내일부터 이제 K 광군절, K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을 하는데요. 증시에서는 결국 간편 결제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찬바람 불면은 해외 직구 관련주들, 저는 솔직히 코리아 세일 페스타보다 그쪽이 더 수혜가 된다고 봐요. 다음 내일 섬유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요즘 시류에 맞게 그 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친환경 섬유 이쪽에 이제 관심이 가겠고, 또 내일 산업부가 미래형 전력망 기술 개발로 수입 대체 및 유망 수출 시장 개척 추진이라는 보도 자료를 또 공개할 예정인데, 이거는 증시에서 말 그대로 전력망, 그 스마트 그리드 이쪽. 그리고 내일 경제 지표 나올 게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 이제 내일 10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요거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핵심인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에서 우리가 모처럼 제외가 됐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진짜 넘사벽이 아닌가. 그 어떤 하는 총재보다 좀 외향적이면서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그 욕도 먹고 까이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여간 그 IMF랑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아무나 되는 게 진짜 아닌가 봐. 거기 출신답게 진짜 뭐 거시경제나 환율 전망 이런 거 다 정말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JYP 소속의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하고, 또 내일 마침 JYP 이제 실적도 같이 공개되네요. 그 다음에 또 SM 소속의 에스파가 내일 미니 앨범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M2, 그 광의 통화량하고 10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오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아무리 전기차가 대박이 났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K2차 전지에는 사실 악재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 탄소 배출권 거래기업 에코아이가 공모 청약이네요. 그리고 나면은 내일 금요일 밤에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이제 과거지사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1월치니까 중요하겠고요. 다음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연준 임원 연설로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제 연설 예정하고 있는데, 과연 요즘 원자재 시장에서 툼에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국 디플레이션 때문만이냐, 아니면 이게 미국 경기 둔화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이제 결국 내년 연준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이제 힌트로 잘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서 이제 뭐 마지막 경고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업자들한테 하는 경고고, 대신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저 이제 길거리에서든지 아니면 어디 식당이나 무슨 그 커피숍 같은 데서 마주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아는 척 해주시면 무조건 인사드리고 제가 사드립니다. 저번에 기사식당에서 돈가스 먹다가 또 구독자분 만났는데 심지어 일행들까지 내가 다 계산 다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절대 싸울 필요가 없고, 다 그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한테는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해온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래야 페어한 시장이 된다라는 정보 민주화 정신, 그거 하나만 보고 갑니다. 저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